덕질은 삶을 연장시키는 느낌이라 조절이 참 힘들죠. 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화폐가 생긴 느낌이거든요. 그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설렘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아유, 저 이해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오늘 수요일 어피티 오네요. 머니로그로 시작합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코너죠.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잘 모아서 우리 상담사님과 함께 솔루션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상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하. 어하 반갑습니다. 수하, 연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격주로 이제 2주 만에 찾아왔는데 오늘 고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돌오리님의 사연인데요. 우리 애청자분 사연하고 유사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전에 이 방송을 위해서 통화를 하는데 호박죽님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아까 인사말 나누실 때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호박죽님 다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돌오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돌오리님의 고민은 돈을 더 쓰고 싶어요. 모두가 공감하는 고민이죠. 그럼요.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도롤리님은 본가에서 7년을 사는 동안 돈을 정말 안 쓰고 노력해서 돈을 꽤 모았어요. 그동안은 친구 만남도 피하고 특별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아이돌 덕질은 했지만 소비가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서 지출이 확 늘었어요. 뱅크 샐러드로 확인해 보니 연간 지출이 독립 전에는 연간으로 1,2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2,500만 원 넘게 썼고 올해도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쓰고 싶은 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립하고 나면은 지출 느는 건 당연하긴 하죠. 그럼요. 집에 필요한 살림도 사게 되고 하면 지출이 늘 수밖에 없고, 근데 그동안 이제 본가에서 살면서 좀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눌러놓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정도는 네,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네. 오,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좀 관대한 모드인가? 네, 네, 후반부에 뭐 너무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도로리님은 취미 부자세요. 스쿠버 다이빙도 주기적으로 하고 싶고 며칠 동안 배에서 먹고 자고 다이빙하는 리브어보드도 가고 싶어요. 이게 약 1,000만 원 선이라고 하네요. 덕질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덕질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행복한 날마다 달력 인력에 글을 적어서 보관을 했는데 행복했던 날 35일 중에 8일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주는 게 아이돌입니다.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인력에다가 내가 행복한 날을 적어놨는데 다이어리를 되게 꼼꼼하게 쓰시는 분이 아닐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사실 이렇게 꼬박꼬박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행복한 순간 그냥 맛있는 거 먹었던 건대로 퉁쳐지거든요. 보통. 그쵸, 그쵸. 우리가 다 인스타에다 그런 거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35일 중에 8일 연간으로 정말 많은 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련된 날이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하셨고요. 이 와중에 이제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영양제랑 옷장 수납함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쇼핑도 별로 안 하고 네일이나 속눈썹 같은 미용 고정 비용도 없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친구를 자주 만나거나 데이트 비용 지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하세요. 제가 사실은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끔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고민은 노후가 걱정이라고 하세요. 최근에는 노후 자금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 30년을 월 250만 원 쓰면서 산다고 치면 9억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심지어 물가 상승률 배제했을 때요. 아니, 너무 고수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현실을 알아야 내가 현재 어떻게 살을지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은퇴 설계 해주시는 것처럼 물가 네. 상승률을 고렸을 때 30년 뒤에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합쳐서 월 100만 원 쓴다고 해도 5억 4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네요. 길게 30년을 잡아도 노후 자금으로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도 있고 연금이나 배당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암보험, 간병비 보험은 있지만 입원비 보험은 없고 아빠는 아예 보험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필요할 때 부모님 노후도 도와드리고 제 노후도 존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연 보니까 도로리님이 완전 초보자는 아니세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이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지출이 많으신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서 보니까 자산도 많이 모으셨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본인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놓으신 분인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본인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게 아닌가? 실제 본인이 하시는 건 되게 잘하시는 분인 걸로 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돈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통분모는 목적이 명확해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뽀로롱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돈 모을 거 생각하면 고삐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친구도 종종 만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돈은 왜 항상 부족할까요? 우리 뽀로롱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저도 매일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죠. 돈을 쓰면 너무 재밌잖아요.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한정적인 자산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걸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엑기스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는 것들인데 그 좋아하고 행복하는 것들을 돈을 쓰면서 다 느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도로리님의 사연이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로리님의 머니 프로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32세, 금융 성향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현실적인 라쿤. 현실적인 라쿤은요, 굉장히 그 모범적인 돈 관리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수입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모으고, 절대로 과소비 안 하려고 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은 좀 싫고, 위험에 처해지는 게 싫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성향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곱하기, 투자로 수익을 불려가기보단 더하기, 적금, 저축으로 돈을 모아가는 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정말 모범적인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보수적이어서 투자를 잘 못한다. 요게 약점인데 정확하게 현실적인 라쿤이셨고요. 하는 일은 11년 차 교육 공무원입니다. 세전 연봉은 5,500만 원, 월 평균 세후 수령액은 330만 원, 월 평균 저축액은 137에서 151만 원 정도 선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 조금 안 되게 저축을 하고 있죠. 현재 1인 가구로 살고 있고요. 임대 분양 받았고 처음에는 운 좋게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서 본가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가에서 살 때는 돈을 잘 모았고 잘 안 썼죠. 그러다가 본가가 있는 지방에서 신축 아파트를 임대 분양 받았고 이 뭐냐면 건설사에 평당 금액을 내고 4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데 분양 전환할 때 시세만큼 돈을 차익을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주했고 2026년 3월 분양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사는 집에 만족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를 전세 주거나 값이 올랐을 때 팔고 이사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실거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1인 가구로 임대 분양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나 실거주 여기서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케이스가 좀 있나요? 사실은 이 부동산 자산을 내가 거주 목적으로 하느냐, 투자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살아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계속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부동산 자산 자체를 약간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 살고 그런 식의 약간 갭 투자로 가면서 나중에 매매 차익을 얻어서 좀 더 상급지로 올라가자.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루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도로리 님이 이게 본인의 이제 구체적인 재무 목표가 또 생기신 거예요. 여기 살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그 돈을 모으겠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재무 목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잘 따져보면 나에게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살다 보니 그걸 명확하게 인지했으니까 그쵸. 이런 형태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살아보고 결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도 한번 써봐야 자꾸 인터넷으로 안 보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써보고 좋으니까 사는 것처럼. 네. 그리고 돈 관리하실 때 네. 계속 이렇게 팔랑팔랑 풍선 인형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의 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계속 주변에 휘둘리게 되면 내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맞춰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처럼 좀 명확하게
이렇게 목표를. 결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네. 선택, 괜찮은 선택 하신 것 같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어쨌든 사는 동안에는 만족스럽게 살 수 만족감이 너무 있으니까.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삶의 질 면에서도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로리님은 현재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커요. 그럼 굉장히 많이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11년 차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간에 모아왔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또래에 비해서 많이 모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네. 얼마나 되나 구성을 좀 찬찬히 뜯어봤더니 비상금은 370만 원, 예적금에 400만 원, 연금에 연금 저축 펀드에 한 2,300만 원 정도, 공무원 연금에 4,300만 원 정도, 주식은 840만 원, 그리고 건설사에 낸 아파트 금액 중에 내 돈은 1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요. 그림, 작품이 1천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작품. 작품. 네. 뭔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또 최근에 이런 그림 예술 투자 붐이 코로나 때 쫙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좀 안 좋다가 다시 회복이라고 들었는데 이때 그림 하나씩 집에다 두고 마음 썩이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많죠.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아, 많이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고정 지출 한번 볼게요. 한 달 동안 고정비는요. 약 115만 원입니다. 대출이자는 월마다 22만 원, 관리비는 12만 원, 교통비 16만 원, 통신비는 4만 1천 원, 알뜰폰 쓰시고 있고요. 개인폰 따로, 알뜰폰 따로, 인터넷은 19,000원 정도. 보험료는 20만 6천 원 나가고요. 구독 서비스는 티빙 2,605원, 친구들과 분할을 했다. 멜론뮤직은 6천 원 쓰시고 사실 이런 구독 서비스 요즘에 친구들하고 쓰는 거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요즘에 보는 것도 그런 가구 걸로 내에서. 가구 내에서 보는 걸로 그쵸.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부모님께 어떤 부분은 효도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얻어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저도 독립이 돼 있으니까 그쵸. 가구적으로 그쵸. 그래서 지금 전련 그러니까 유료 구독 서비스 전련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강제로 됐습니다. 너무 슬퍼요. 자, 그래서 또 어머니께 3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부모님 지원을 좀 받으셨네요.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이자 걱정하시면서 그래 이거라도 이제 해라라고 목돈을 3천만 원 빌려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으로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가스비는 하계 평균 5천 원, 동계 평균 4만 원입니다. 요즘 요 정도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모임비 갯돈은 두 그룹에서 총 5만 원이고요. 조합비는 두 개 그룹에서 총 36,900원. 후원은 그린피스 1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 서비스 중에서 좀 고민이신 게 있으세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게 되면서 스트리밍을 위해서 첫 달 100원 행사할 때 구독한 멜론 구독만 유지 중인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그 출근 내비게이션도 틀어놓고 동시에 어피티 라이브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할까 고민 중이라고 어우, 이제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를 같이 보면요. 내비게이션 틀어져 있을 때 프리미엄이면 오디오가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출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어피티 라이브를 듣고 싶으셔서 그러셨다.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런 기능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한번 맛들렸다가 없애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상담사님도 프리미엄 쓰시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멜론 뮤직을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멜론은 이제 결제 취소하시고 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하시는 게 뭐 이분의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지출 나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유튜브 뮤직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월 평균 변동비 지출도 저희 같이 살펴볼게요. 도로리님이 정말 눈에 띄는 것 지점이 있습니다. 변동비를 무려 덕질 성수기와 덕질 비수기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덕질 성수기 3개월과 비수기 3개월의 각각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연속된 비수기 3개월은 없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확하게 계절마다 1분기는 성수기, 2분기는 비수기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수기가 왜 이렇게 길지?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매월 티켓팅이 있었던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직전 달까지 3달 중에 티켓팅이 한 번만 있었던 7월과 9월 사이에 변동비를 적었습니다. 취미활동은 성수기에는 40만 원, 비수기에는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덕질 성수기 때 돈 쓸 일이 많으면은 악기 학원을 뭐 간둔다든지 하면서 약간의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필름님은 그 정도면 우기 건기 아닌가요? 라고 그쵸. 비가 많이 내리는 맞네요. 나라.
네. 자, 그리고 변동 지출은 지금 뱅크샐러드 기준 총 지출 금액에서 고정비를 빼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변동비가 얼마지? 이거 하나하나 더해서 계산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뱅크샐러드에서 쫙 보시고 고정비를 뺀 금액 이걸 변동비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정기 지출도 볼게요. 연간 비정기 지출 총액이 516만 원이고요. 여행에 126만 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55만 원, 경조사 60만 원, 의료 비용에 46만 원, 미용에 51만 원, 패션 65만 원, 가족에 113만 원. 저 이렇게 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미 앞에 성수기 비수기 따져가면서 1,000원 단위로 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가계부를 정말 잘 쓰셔서 본인이 어디에 어떤 돈을 쓰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취미 활동을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도 처음 뵈서 되게 재미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때 많이 쓰면 다른 부분으로 조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예산을 딱 정해서 그 안에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덕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머니로그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쓰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계속 쓰기만 하면 안 되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쓰고 나서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뭐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다 썼는지. 인식하는 것을 이제 무뎌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거의 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고 좋아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좀 갑자기 확 올라오면 막 뿜뿜하고 막 이런 게 뿜뿌지로 올라오면 하마터면 지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잘 조절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엽떡에는 못 참겠다. 뭐 엽떡. 교촌치킨, 뭐 간장치킨은 못 참겠다. 네. 맛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사랑해 사실은.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무한정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 친구가 좀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지 않으면 네. 제가 덕질은 한 20년 전에 했었어가지고 네. 2PM. 아, 여하튼 2PM. 그래서 그때 마음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뭐 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화폐가 생긴 느낌이거든요. 그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잘 통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거지만 네. 경계도 잘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방금 채팅에 또 약간 명언이 나왔어요. 어. 백신 까까님이 덕질은 삶을 연장시키는 느낌이라 조절이 참 힘들죠. 그쵸. 삶을 연장시키는 그 느낌. 내 삶에 행복한 엔돌핀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저도 너무 이제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덕질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설렘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아유, 저 이해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자, 어쨌든 덕질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죠. 그리고 한 달 돈 관리 방법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요. 또 엄청 디테일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소득은요. 명절이나 정근 수당이 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차이가 있어요. 머니 프로필에는 이걸 다 포함해서 월 333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 금액을 월급처럼 계산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덜 들어오는 달에는 파킹 통장에서 그만큼 꺼내 쓰고 수당이 들어오는 달에는 다시 그만큼 파킹 통장에 넣습니다. 고수! 네. 시험 감독 같은 부수입을 얻게 되는 일을 하면 따로 용돈용 파킹 통장에 모아뒀다가 콘서트 티켓팅 등에 써요. 요즘은 용돈이 부족할 때 이 통장에서 자주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비는요.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으로 152만 원을 보내요. 1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거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 예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죠. 그쵸. 네. 저는 지금 그냥 프로필을 읽는 건데 이거 자체가 꿀팁 같습니다. 네. 자, 이 생활비 통장에서 소비 통장에서 조합비, 가스비 같은 고정비가 자동 이체로 나가고요. 보험료나 통신비, 갯돈은 수동으로 이체해요. 그리고 신용카드 값은 체크카드용 통장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따로 이체하는 방식인데 머니로그 쓰듯이 가계부 정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 며칠 뒤에 고정 비용이 모두 이체가 끝나면 그달의 일정을 생각해서 용돈을 15에서 30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요. 이게 모자라면 용돈 파킹 통장에서 빼서 씁니다.
용돈용 파킹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세요. 저축 및 투자는요. 일단 월급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소비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그렇죠. 이 돈을 181만 원 중에 어머니께 30만 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1만 원은 저축 또는 투자에 활용합니다. 그림 투자에서 그림에서 나오는 수익이 월 5만 6천 원인데요. 이걸로 만든 작은 적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34만 원, 적금에 총 85만 6천 원이죠. 그리고 보험 상품은 약 90달러씩 구매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남는 잔액은 한 20만 원 정도인데 주식 계좌 아니면 자유적금에 넣었었는데 이제는 ISA에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제 정근수당 같이 뭐 상여 이런 게 들어오는 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달이랑 이제 월급 차이가 있을 때는 미리 평균 월 급여를 333만 원으로 정해놓고 그것보다 많이 들어오면 이제 파킹 통장에 킵을 해놨다가 수당이 덜 들어왔는데 만약에 333만 원의 월급이 좀 부족하면 기존에 킵해 놨던 것에서 그렇죠. 다시 인출해서 월급을 딱 333만 원에 맞춰서 생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희가 지난주에 제 프리랜서. 논문의 주제로 이걸로 연구 논문을 썼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소비 평단화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불규칙할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활용하기 너무 좋지만 이런 식의 내가 상여나 이런 급여가 불규칙적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금액으로 들어오면은 내 생활비 예산 짜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균 월 소득은 333만 원이다라고 정해놓고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용돈 파킹 통장이라는 걸 또 구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만약에 이번 달 미용비, 꾸민비 예산을 덜 썼으면 다음 달로 이월을 해. 근데 이게 다른 개념으로 적용하면 이분의 용돈 파킹 통장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족하면 만약에 그달 용돈에서 티켓팅 금액이 부족하면 거기서 꺼내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건 이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 돈의 용도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소비 평탄화 얘기 들으면서요. 절망편이 뭐냐면 희망편은 이분이에요. 네, 정말 평균 월급을 정해놓고 남으면은 음, 킵해놨다가 부족하면 또 그거 갖고 와서 쓰고 네, 네, 네. 절망편은 소비 평탄을 위에다 가는 거예요. 아, 많이 네, 들어오는 달에 기준을 네, 맞춰놓고 네, 부족한 달에는 막 신용카드로 쓰고 네, 많이 들어온 달에는 다 쓰고 네. 그런 그래서 제가 최소 생활비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최대치로 정해놓으면 그 평균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생활은 유지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 평탄화가 여기 위에 설정이 돼 있으면 상한에 네. 설정돼 있으면 네, 나 왜 돈이 안 모여요 하고 고민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상나선님 표정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아, 과거에 저의 한 10년 됐나? 네, 뭔가 적절시기랑 일치하죠. 네. 자, 그리고 보험 상품을 90달러씩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네. 또 이런 개념이 있나요? 약간 달러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러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달러를 구입한다라는 건 달러에 투자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에 했을 때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 상품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목적과 다르게 보험 상품이 잘못 이용됐을 때는 오히려 내가 중간에 필요하거나 이럴 때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 대한 손실도 내가 감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투자가 워낙 다양하니까 달러를 ETF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는 뭐 달러 적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양한 금융 상품 그룹 중에서 보험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여나 약간 어떤 설계를 받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달러로 보험에 가입하면 좀 더 유리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고 뭐 이런 얘기가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정말 본인에게 네. 맞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네. 보험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구조도 너무 복잡하고요. 그렇죠. 네. 달러를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달러 종신보험이 아닐까 싶고요. 음. 자, 투자는 크 두 가지를 하세요. 주식과 그림인데 주식에 주기적으로 돈을 넣지는 않고 넣어둔 예수금으로 가끔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돈주머니를 넣어놨다가 사고 팔고. 자, 그리고 팔아도 예수금을 빼지는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해본 걸 모아놓으니 800만 원이나 되네요. 비슷한 분들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 주식 계좌 트고 이때 돈이 벌리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하다가
지금 증권계좌, 주식계좌에 약간 희망회로 돌리면서 있는 예수금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주식은 그래서 800만 원이 있고 본격적이진 않고요. 그림 투자는 회사에서 작품을 대여해서 대여비를 받고 1, 2년 정도의 기간 뒤에 그림을 다시 회수해 가면 구입한 그 돈을 돌려주는 투자였는데 회사 사장이 외국으로 도주했어요. 너무 사기네요.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앞에 자산에 적어놓은 1,000만 원짜리 그림이 이거입니다. 아, 어떡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림 투자 사기가 아. 작년부터 다큐로도 나오고요. 음. 한동안 막 그림 투자 열풍이 있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유사한 이유로 이제 사기 당하신 경우를 음,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안정적인 높은 수익은 세상에 좀 없어요. 투자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림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런 수익성이 높은데 이런 그림 진짜 고가의 그림들은 그냥 소장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아예 우리 밑에까지 거래가 안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투자는 하질 마세요. 음. 예,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너무 다양한 투자 방식들이 있는데 이 유행처럼 계속 이런 투자 사기는 컨텐츠만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 원금 보장된다? 맞아. 되게 사람 혹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제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사기로 문제가 되면 국회에서도 이런 뭐 법안을 만들어 주시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유사수신 또는 폰지 사기 유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여기에서 정해놓은 수익을 얼마씩 따박따박 주잖아요. 줘요. 근데 그게 내 원금을 까서 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구조가. 그래서 윗돌에서 밑에 돌 빼가지고 계속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계속 그렇게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게 신뢰감이 갔잖아요. 시간을 또 투자를 합니다. 사기꾼들도. 그래서 이제 이 대출도 받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하게. 왜냐면 대출 이자보다 이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도 소개하게. 그럼 또 지인들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걸 혼자만 알지 왜 남들에게 다 퍼주고 있어요. 그쵸. 그 다 자기의 이제 수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거죠.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안전한 수익률 높은 투자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나한테 한다면 차라리 사기입니다.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 너 왜 나한테 욕을 하니? 어, 왜 말을 좀 그렇게 뭐, 하니?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맞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쏨첼리나님은 안타깝다. 현실적인 라쿤 줄여서 현라. 현라는 진짜 용기 많이 는 투자일 텐데 진짜 이게 그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관심이 많고 이게 돈을 잘 관리하고 싶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근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의욕이 앞서서. 의욕이 앞서서 네. 더 잘하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더 경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또 돈 얘기는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정글 같은 세계예요. 우리 돈을 이만큼 작은 돈 모아놓은 것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솔루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고민을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취미 부자, 덕질, 사랑. 정말 덕질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돌오리님이 저 지출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모자란 걸까요? 돈 쓰는 게 너무 좋은데 저 어떡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떻게 돈을 좀 줄여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아무래도 생활비 쓰는 게 좀 적은데 내가 쓰지 않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근데 이젠 본인이 나와서 살다 보면은 그전이랑 비슷하게 썼어도 나가는 고정비들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축을 한 50% 가까이 하고 계신 편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 내가 덕질도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하시는 거라면 글쎄요, 저는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마음이 되게 네. 편안해졌어요. 네, 그렇게 크게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닙니다. 네. 우리 돌오리님 네.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 리부어보드 같이 음. 1천만 원 상당의 그런 취미 생활도 약간 꿈꾸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경계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차라리 재무 목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음. 저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집, 노후 이런 큼직큼직한 목표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과정처럼 거쳐가는 목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다이빙을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데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 아, 취미 그래요?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까 뭐 추가 수당? 음. 아니면 용돈 파킹 통장에 맞아요. 넣는 남는 돈들 그런 것들을 따로 재무 목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리버보드라는 목표를 만들어서 몇 년 뒤에 이 이제 다이빙을 하러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돈을 모을 때까지는 내가 또 생활비 관리를 또 촘촘하게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되면 또 그 돈이 모여갈 때마다 점점 그 갈 수 있다라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목표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목표가 바뀌었어요. 아. 뭐 TMI지만 리마인드 좋아요. 신혼 여행, 리마인드 허니문 아. 해가지고 돈을 제가 따로 모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식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늘어가는 게 즐거우니까 네. 여행의 생각이 없어진 거죠. 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목돈이 되니까 네. 돈을 쓸 생각이 아니라 이걸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또 다시 계속 투자해서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아. 근데 돈을 모으면서 그 돈이 커지는데 그럼 이 돈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만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오리님도 약간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라면 이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다이빙 갈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이러면서 훨씬 돈 재밌을 모으는 게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네. 충격적인 채팅이 하나 올랐습니다. 네. 돌오리님이 등판하셨어요. 오 정말요? 누구셨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스톤파티님이요. 정말요? 네. 스톤파티님이셨어요. 몰랐네요. 닉네임에 이렇게 힌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몰랐지? 돌. 수가 그렇구나. 스톤파티님, 네. 저예요 돌오리 하면서 오셨어요. 지금 스톤파티님, 돌오리님 본인 등판으로 채팅창에 난리가 난 좀 가운데 잠깐 좀 다들 놀라신 것 같아요. 다들 놀랐어요. 되게 영화 같다고. 노후자금에 대한 고민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노후자금, 본인에 대한 노후자금도 좀 걱정이 되고, 부모님도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아버님은 실비보험이 없다든지. 그래서, 부모님 노후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먼저 재정 상황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겠다 싶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참 자녀로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본인의 노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노후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노후를 자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도 약간 지금 스톤파티님 도로리님처럼 네 도로리님처럼 그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이런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받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께서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셔도 우린 그게 다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잔소리 갖고 듣기 싫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반대 입장이 되면 또 그렇거든요. 부모님들도 우리 네.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세요? 아무리 다 큰 자녀여도 자녀는 애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애가 하는 얘기가 부모님 귀에는 잘 안 들리죠. 근데 가족 간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좀 전문가인 아니면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부모님이 확 더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도 부모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괜히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듣기 싫어 이렇게 해버리고 그 자체를 회피해버리면 이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험은 좋은 상품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과하게 가입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부모님은 생활비 자체도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를 내는 거는 생활비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가 우선인 거지. 의식주 외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또 없으면 또 불안해지긴 하죠. 그렇다면 저는 뭐 다 가입하는 건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아버님께서 아직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최소한 실손보험 정도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쵸. 근데 뭐 간병보험, 암보험, 뭐 입원비 보험 이런 거 다 하면 보험료 내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되는 거는 좀 죽을 아니라고 정도. 생각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실손보험도 요즘 네. 나이가 좀 있으셔도 네. 유병자 보험도 요즘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생활비를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만 딱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음. 실비 보험은 또 가입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그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맞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톤파티님도 전문가의 상담 생각해 보시겠다고 네. 그 폭삭소가수다의 학시 스타일이시라고 아버님이. 그럼 근데 그러면 그래도 더 힘들어. 어, 안 돼. 그럴수록 우리 전략적으로 네. 접근하자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어. 잔소리를 자녀가면은 한 번에 잘해야 돼. 한 어. 번에 전문가 그냥 어. 만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좀 친한 분의 그런 사연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누가 그렇다더라. 근데 또 그런 게 또 어떤 비교가 돼서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잘 아버님의 부모님의 좀 그런 성향을 자녀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잘 어르고 달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도움이 네.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실히.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네. 도로리님의 사연, 음. 우리 스톤파티님의 사연, 네. 시연 상담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길게 말씀 나눠주신 상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바. 어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죠. 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간에 막 추리를 나중에 다셔가지고 오호 스톤파티 왁 하면서 막 스톤파티는 돌오리 돌덕, 스톤파티는 돌잔치 막 이러면서 막 힌트를 마구마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머니로그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아시죠?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놨습니다. 사연 보내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좀 비슷한 고민들을 소개할 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거 잘 아카이빙 해놨다가 머니로그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인사드리고 매주 월, 수, 목 7시 40분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어바.